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팬 여러분, 그리고 기독자유통일당, 우리 당원 여러분. 자, 오늘도 또 돌아왔습니다. 이호도에서 평양을 넘어 북경까지 복음통일의 씨앗을 뿌리는 남자들의 이야기, 고영일 성상훈의 시멘스 클럽 또 시간이 들어왔습니다. 저 고영일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고영일 변호사입니다. 예. 기독 자유통일당의 대표이시자 우리 또 변호사님. 저는 기독자유통일당의 부대변인이자 홍보위원장입니다. 제가 자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아니 구글이 또 일주일간 저희 방송을 차단을 시켰습니다. 잘 됐습니다. 이번에 예. 우리가 구글이 계속해서 우파 유튜버들의 이제 이 계정을 자꾸 정지시키고 방송을 중단하는, 누가 구글한테 우리가 언론을 검열할 권한을 줬나요? 그죠, 예. 국가도 아니고 일반 일개 사기업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진자유 TV라든가 그리고 이제 글로벌 디펜스 뉴스라든가 많은 우파 유튜버들이 정지당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송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집단 소송 해야죠. 예. 저희는 6개월 전에 6개월 전에 했던 방송 가지고 어저께, 그러니까 뭐 지금 최근에 와가지고 지금 그 방송 송출 중단을 일주일 했는데, 지금 보니까는 뭐 이해란 TV도 또 일주일 중단 당했고. 예, 이해란 TV도 마찬가지로 중단 당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하여튼 그런데 참 이번에 우리가 정말 이상한 점을 발견했죠. 구글 코리아의 사장이 여러분들 일본인이라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예, 그죠. 그러니까 요 방송은 저희가 매주 목요일, 금요일 날 저녁 9시에 이 방송이 나가는데, 일본인이 이제 사장이다, 구글 코리아 사장이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다음 편에서 이제 그 방송을 할 건데, 일단은 저희가 우리 비상 채널, 두 번째 채널 한미역사문화연구원에 먼저 이 방송을 올려놓고, 그리고 이제 이 제재가 풀리면은 제가 다시 글로벌 디펜스 뉴스로 옮겨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방송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여러분께서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채널에 좀 올려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할 내용이 어떤 내용을 우리가 하게 되죠? 예, 지금 유럽의 15개국이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중단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한국의 사망자는 이거 지금 누가 책임집니까?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제가 잠깐 이 개요를 설명드리면, 접종 후 사망 신고가 16명인데, 우리 질병관리청에서는 14명은 백신과 무관하다. 그럼 2명은 백신하고 관계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백신 맞고 사망자 나오면 전부 기저질환이다, 백신하고 상관없다, 계속 그랬습니다. 아니, 그럼 그 백신 맞고 기저질환으로 사망했다고 하는데, 코로나는 기저질환으로 사망한 게 아닌가요? 코로나도 기저질환으로 사망한 건데 90% 이상이 다 기저질환이라고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기저질환인데 코로나로 걸려 죽으면 코로나로 죽었다 그러고, 백신 맞고 사망하면 기저질환 때문에 사망했다 이러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16명, 14명은 관계없는 걸로 잠정 결론이라고 내렸습니다. 잠정 결론. 그럼 최종적인 결론은 언제 나오나요?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이상 반응이 이거 맞고 응급실 실려갔다, 혈압이 올라갔다, 뭐 갑자기 막 열이 올라갔다, 막 오한 걸린 것처럼 부들부들 떨리더라, 이런 반응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고. 최근에 그 의사 하나가 나와서 백신 맞으면 백신 휴가를 줘야 된다고. 얼마나 부작용이 심했으면 백신 휴가를. 아니, 지금 정 총리도 그 백신 휴가 검토한다고 뭐 그런 이야기라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있겠네요,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는, 아니, 우리가 백신 우리 어깨 불주사도 맞고 쭉 했지만은, 백신 맞고 휴가를 갈 정도로, 그 정도로 건강한 20대가 백신을 맞고 걷지를 못한다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질병관리청에서는 자기 동생이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야, 이거 어떻게 되냐고, 이거 보상받을 수 있냐고 질병관리청에 전화를 하니까, 질병관리청에서, 야, 맞은 사람 책임이지, 왜 우리한테 전화하냐고, 병원하고 이야기가 알아서 처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아니, 유럽에서 이 접종이 중단된 백신을 전 국민에게 맞히려고 하는 대한민국 정부. 과연 제정신인지 저희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오스트리아에서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하고 간호사가 사망했어요. 의료인이 사망했고, 우리나라도 그 요양보호소에 있던 의료인 50대 의료원이
저기 샤워장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져가지고 이제 그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맞고. 그 지금 유럽에 지금 5개국이 접종 중단이 됐다고 했는데 이 5개국이 아니고 이게 지금 최근 나온 그 기사는 15개국으로 또 한 10개가 늘었더라고요. 예. 사실 뭐 저희들이 그전에도 계속 이 정치 방역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지만 스웨덴이라는 국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스웨덴에서는 이 그 경제 봉쇄라든가 마스크라든가 이런 조치를 전혀 안 했습니다. 그러면 봉쇄 조치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마스크도 안 끼고 사회적 거리 두기도 안 했다면 스웨덴은 유럽에서 이 코로나로 뭐 사망자가 속출하고 다 죽어야지. 다 죽어야 맞는데 다른 유럽과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결국 이거는 일반적인 독감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독감도 안 되는 게요. 제가 그 음압병실까지 갔다 왔지 않습니까? 코로나 걸려가지고. 근데 그 10일 갇혀있는 동안 아무런 약을 안 먹었습니다. 아무런 약 안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10일 지나니까 재검사해가지고 양성해서 음성됐다고 나가세요 했는데 그때 저하고 같이 들어가신 분들은 60대, 70대도 많았어요. 근데 다 퇴원했다고. 사랑제일교회 관련해서 사건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제 양성이 나와서 갔는데 대부분 아무런 복용이라든가 뭐 이런 복약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그냥 일주일 동안 있다가 그냥 나온 거예요. 그냥 젊은 분들은 그냥 일주일 있다가 그냥 나오고 아무런 처방도 없고 다만 편의점에서 주는 도시락 먹고 그냥 나왔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골병 들고 자꾸 죽어나가는 게 코로나 격리되면 죽어나가는 게 왜 죽어나가냐면 코로나 때문에 죽어나가는 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우리 편의점에서 우리 차가운 도시락 팔죠. 냉장고에 있는 거. 그런 거를 준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7,000원짜리 그 도시락점에다가 신청하면은 뜨거운 밥 나오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것만 먹어도 버틸만 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도시락, 세븐일레븐 도시락 그런 게 나오는데 그것도 데워 먹을 데가 없으니까 차가운 게 나온다고. 그리고 국물이 없어가지고 국물 좀 주라 하니까는 거기 컵라면 있으니까 컵라면 드세요. 그러니까 그런 인스턴트 식품을 갖다가 하루 3끼를 사람이 먹고 10일씩 먹으면은 멀쩡한 사람도 골병이 듭니다. 제가 이제 뭐 해군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연평해전에 나왔던 참수리 여기는 이제 선체의 함의 중량을 줄이고 빨리 달리기 위해서 이 취사 도구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출동을 나갔을 때는 라면이 나오는데 대형 함정에서는 라면을 끓여 먹는 라면이 나오고 저희들에게는 물 끓이는 포트만 있으니까 사발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발면을 2주일 동안 먹다 보면 제가 잘 안 돼요. 지금 저는 사발면 근처에 냄새만 나도 가기 싫은 거예요. 소화도 잘 안 되죠. 그거를 2주일 동안 또 먹고 있어야죠. 이러니까 이 환경 자체가 이 인스턴트 식품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리 몸에 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몸이 안 좋아가지고 감기 몸살 기운이 있는 사람들한테 아침, 점심, 저녁으로 차가운 도시락이 제공되고 그런 인스턴트 국물이 제공되고 하면은 사발면 국물을 주니까 그러면은 사람이 거기서 면역력이 떨어져 버리니까 죽어버리는 아니 아무 약도 안 주고 그따위 음식을 줄 것 같으면은 집에서 격리하고 집에 있으라고 하면은 아니 몸이 아프면요 밖에 안 나갑니다. 집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집에서 뜨거운 국물 먹고 그러면은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어차피 약도 없는데. 이 사망자들이 대부분 다 기저질환으로 죽었다는 이런 발표까지 나왔는데 그러면 기저질환으로 인해서 사망한 거지 사실은 코로나로 인한 이런 직접적인 사망은 아니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집에서 그냥 나오지 않고 자가 격리하면 충분한 건데 강제로 이제 격리를 시키고 마치 이게 코로나에 걸리면 어떤 소닭보듯 하게 국민들로부터 코로나 환자들을 완전히 이제 매도해버리고 코로나 환자가 있던 집안 사람들은 전부 다 또 이웃하고 완전히 이제 마치 이웃들에게 마치 이상한 사람처럼 취급을 받게 하는 이런 일을 정부가 벌인 겁니다. 이 의도적으로 지금 왜냐면 코로나 방역 자체가 이게 사기고 거짓말인 게 자 보세요. 내가 코로나 걸려서 잠복기가 있죠. 그럼 한 일주일 지날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내가 그 코로나 걸려가지고 여기 병실까지 이제 격리가 되면은 그러면 역학조사를 한다고 하면 또 하루 이틀 걸려요. 그러면은 벌써 코로나가 왔다 가가지고 한 일주일 이상 지났는데 거기 소독한다고 가가지고 방역하면 거기
병균이 다 죽고 없지. 예? 맞습니다. 쇼를 하는 거, 쇼. 일부러 쇼 해가지고 국민들 겁주고 문 닫게 하고 지금 거짓거리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맞습니다. 하여튼 이 정치 방역, 스웨덴도 완전히 아예 방역 자체를 안 했고, 그리고 미국에 현재 이제 공화당 주지사가 있는 곳뿐만 아니라 민주당 주지사가 있는 곳까지 완전히 다 경제 봉쇄라든가 이런 조치를 다 예. 해제해버리고 있습니다. 예, 예. 마스크도 자율에 맡기고 이런 부분 보면 그럼 미국이 참고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K 방역에서 우리 정부에서 비난했던 많은 사람이 죽고 뭐 세계 최악의 상태라고 하는 미국은 열어놓고 있습니다. 예. 국민들에게 열어놓고 있는 상황인데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그룹도 이번에 개편하는 1그룹, 2그룹, 3그룹으로 나누고 종교단체는 별도로 나눠요. 왜? 영화관, 식당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식당에서 밥까지 먹으면서 예배를 통한 감염은 전혀 없었다고 2월 1일 날 발표를 해놓고 교회는 지금도 30%밖에 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 서울시장 그 선거에서 누가 이게 될지 모르겠지만 기독당에서 그 서울시장 선거 저 후보 만약에 내시면은 나오게 되면 저희들은 이렇게 할 겁니다. 예. 모든 봉쇄 정치, 가게에서 일어나는 부분 봉쇄를 다 해제한다. 그리고 그냥 왔다 갔다 한 사람 알 수 있게끔 예. 출입구 요거 관리를 하고 예. 모든 조치는 가게에 맡기고 만약에 발생하면 거기에 따라서 역추적하면 그걸로 그만이에요. 그죠. 예.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다음에 교회 종교생활 전부 다 해제입니다. 학교에 해제입니다. 다만 이 방역 조치들만 서로 잘 취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 한들 스웨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 스웨덴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더 나은 게 있나요?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이거 서울시장 후보 만약에 내가 나가면 자가검진 키트 코로나 자가검진 키트 그거를 1000만 개 사가지고 전부 다 우리 서울 시민들 한 개씩 주겠다. 내가 그거 공약하겠다. 내가 뭐 그런 생각도 했는데. 진단 키트를 전 국민에게 나누어 주어서 이 진단을 해서 만약에 양성 반응이 나온 사람만 자가 격리를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가 격리든 어떤 격리소로 가서 격리를 시키고 나머지 국민들에게 자유를 줘야 되는데 그죠? 이 전체적인 국민들에 대한 진단 검사를 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제까지 그 통계를 숨겨왔거든요. 1.5% 정도의 국민들이 현재 양성 환자입니다. 예. 그러나 진단 검사 받은 사람 외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아니 그 자가 진단 키트를 그 한국산 자가 진단 키트를 작년에 2조 5천억 원치를 해외에다 수출했는데 국내에는 못 팔게 봉쇄를 해놨습니다. 왜 그러죠? 수출을 하는데 왜 봉쇄를 그 좋은 K 자가 검진 키트를 왜 우리 국민들을 못 쓰게 막아놨습니까? 뭐 그러니까 문제가 있대요. 그건 문제 있는 걸 수출한 거예요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미국의 FDA 승인을 받은 자가검진 키트가 나왔어요. 그거 3만 원 밖에 안 해. 3만 원이고 20분이면은 그 모든 게 다 나오는데 결과가 핸드폰으로 송출이 된대요. 근데 그런 거는 또 수입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국민들 거짓말 속이는 거 보십시오. 이 사진을 보면요. 아스트라제네카가 문제가 있다는 거 우리 청와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안 맞고 1호 접종자가 맞는 거를 구경을 하고 있잖아요. 맞으라고 하니까는 뭐 고민정이 나오고 정청래 나와가지고 국민들이 실험 대상이냐 뭐 그랬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날 65세 이상 최초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호 접종을 하는데 이게 뭔 소리 하는 겁니까 이거? 맞으라 할 때는 안 맞고. 이게 왜 맞는 줄 아세요? 지금 그 G7 정상회담 때문에 해외에 지금 나가야 되거든. 나가야 되니까 거기서 백신 맞고 오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코로나가 진짜 전염병 같으면 스웨덴은 다 죽어야지. 맞습니다. 전부 피토하고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코로나가 에볼라처럼 1급 전염병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에볼라가 걸리면 피토하고 일주일 만에 죽는 전염병인데 지금 1급 스웨덴 같으면 전부 다 피토하고 다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일주일 동 만에. 근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또 무슨 거짓말을 하냐면 자 보세요.
문 대통령 부부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23일에 먼저 접종을 한대요. 뭘 먼저 접종해? 지금 다 뒤늦게 접종하고 지금 16명이 이미 죽었는데, 그런데 안전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가지고 먼저 접종한다. 아니 16명이 죽고 지금 20대도 건강한 기저질환이 없다고 그 신체 검사해가지고 한 달 전에 신체 검사해가지고 기저질환이 없다고 판정된 20대가 이거 맞고 나자마자 하반신이 마비가 돼가지고 걷지를 못하고 병원에 가니까는 야 척수염이다. 무슨 척수염? 그러면 한 달 전에 그거 저기 검사 받을 때 뭔가 나왔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도 것도 없었는데 척수염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죽어나가는데 이제 와서 맞으면서 먼저 접종한다. 안전성 논란 불식시킨다.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 접종했나요? 보여줬나요? 안 보여줬죠. 안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또 뭐 했습니까? 하늘에서 지상에서 백신 수송 작전, 모의 백신을 들고서 수송하는 훈련을 군용기 동원하고 경찰 특공대 동원해가지고. 아니 모의 백신을 수송 훈련할 만한 그 필요가 있는 거예요? 뭔 수송 훈련을 저기에 써서 돈을 낭비하고 그래요? 항공료 아까워요, 항공료. 아니 그럼 이때까지 지금 그 뭡니까 이 지금 싸구려 지금 그 유럽에서는 지금 사람이 죽어나간다고 지금 안 맞겠다는 거를 갖다가 이 지금 싸구려 백신 들고 와가지고 모의 백신 훈련까지 한 거 아닙니까? 실제로 아스트라제네카의 효과도 10%밖에 없었잖아요. 예. 모더나나 화이자 같은 경우는 90%가 넘는데 이 아스트라제네카는 효과가 10%밖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 싸구려 백신에 대해서 그리고 부작용도 이렇게 많아서 유럽에서는 지금 접종을 중단하는 이 백신을 가지고 왜 국민들을 이렇게 실험을 합니까? 예. 그리고 지금 사람이 많이 죽어가는데 그 문재인 대통령이 맞아야 될 타이밍이 오니까 유럽이 이게 유럽 그 저기 식약청에서 유럽 그 안전청에서 야 이거 문제가 있다고 접종 중단을 시키면은 우리나라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중단을 하겠다. 그 전까지 중단한 나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던 거하고 전혀 배치되는 말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라고 했냐면은 정부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FDA 승인 여부하고 상관없다. 이거 안전하다 했어요. 이 미국 FDA 승인 안 받은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 승인이 언제 나오냐? 빨라야 4월 중에 나온다는 거예요. 미국 FDA의 수준보다 대한민국 FDA 식약청이 더 수준이 높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은 백신을 만드는 나라고 대한민국 백신을 지금 만들지도 못했고 그것도 제일 싸구려 아스트라제네카 가지고 와서 벌써 16명이 사망했는데 이거 국가배상 청구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지금 모더나가 먼저 러브콜 했다고 우리 청와대가 또 문재인 대통령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야 한국을 코로나 백신 생산 거점으로 찍었다. 모더나 사장하고 전화도 했어요.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모더나를 안 갖고 오고 뭐더냐 이 자식들아. 모더나 갖고 와야지. 그런데 모더나 진짜 이게 모더나 모르겠어요. 못 오는 것 같아요. 모더나는 못 오는 것 같아. 모더나 화이자 같은 데에서 우리가 구매 계약 체결하지 못했죠. 못하면서 이렇게 된 건데. 그리고 지금 편리하고 싼 아스트라제네카를 갖고 온다. 그러니까 결국 싼 게 비지떡인데. 아니, 편리하고 아니라 위험하고 싼. 예. 이렇게 해야 맞는 건데. 싼이란 뜻이 위험하고 뭘 싼. 예. 그러니까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를 갖다가 20대 애들이 아스트라 골로가라고 이름을 바꾼다. 이거 맞으면 골로 간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번 기독자의 통일당에서도 방송을 했고요. 모더나 확보 못하고 화이자 확보 못하고 결국 아스트라제네카 그것도 효과도 없고 부작용이 심한 걸 이걸 국민한테 접종시키려는 이건 사실 살인 정권이죠. 그러니까 이게 살인 백신입니다. 살인 백신인데 이거를 지금 가지고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야 이거 뭐 FDA 승인도 안 받고 위험하다 계속 그런 이야기 하니까 이거 상관없다고. 그리고 사람이 맞고 죽고 막 의료진들도 실려가고 막 20대가 반신불수가 되고 그러니까 그거 뭐 백신하고 상관없어 기저질환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때까지 문제 없다고 했는데 유럽에서 막 15개국이 중단시키고 하니까 유럽이 중단하면 우리도 검토할 수 있다. 검토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건 중단해야 돼요. 중단해야 되는 거죠. 아니 도대체 몇 명이 더 죽어야지 이게 지금 중단을 할 겁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맞고 확인해보고 안전하면. 그러니까. 그걸 확인해봐야지. 그 확인도 안 하고 왜 국민들한테 실험을 합니까? 국민이 실험 대상입니까? 정청래가 그랬잖아요. 대통령이 실험 대상이냐고. 국민들이 실험 대상이냐고. 국제 제약업체의 실험 대상이 대한민국이 돼야 됩니까? 자, 보세요. 지금 질병관리청이 거짓말하는 게 2020년 9월 7일 날
그날까지 33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그거를 분석을 해보니까 이거는 질병관리청이 그 발표한 거예요. 336명의 사망자 중 326명, 97%가 기저질환 환자였다. 그것도 중증, 심근경색, 신부전, 뇌졸중, 고혈압, 당뇨, 뭐 쿠싱 증후증, 치매, 조현병,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등등. 정말 그러니까 다른 질병 없어도 이거 하나만으로도 오늘 내일 하시는 분들인데 잠깐 이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탁 돌아가시니까 다 코로나로 죽었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97%는 순수하게 코로나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이게 바로 기저질환, 그 전에 있던 밑에 깔려 있던 질병에 의해서 돌아가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질병관리청도 지금 거짓말을 한 게 몇십만 명이 죽었다고 했는데 다시 전수조사해 보니까 평당 한 명당 2.6개의 기저질환이 있었고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코로나 죽은 사람 한 9천 명밖에 안 된다. 3억 뭐 6천만 명 중에서 그럽니다. 자, 그리고 또 왜 코로나가 통계 사기를 치냐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사망자 집계를 하면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계를 내지 않습니까? 근데 코로나 집계는 15개월 동안 누적 집계를 냅니다. 아니, 1년 동안 통계를 내는데 왜 코로나에 대해서만 15개월, 1년 3개월 통계를 누적 집계를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우리가 월 평균으로 나누면은 한 달에 한 100에서 110명 정도가 사망을 하는데 그 중에 90% 이상이 기저질환자라고 이미 질병관리청이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럼 순수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은 월 10명이 될까 말까라는 거죠. 맞습니다. 10명이 안 되는 사망자가 10명이 안 되는 이런 특수한 질병 가지고 나라 전체를 이렇게 마비를 시킵니까? 그리고 백신 안 맞아도 되는데 백신 맞으라고 해가지고 지금 15명, 16명 죽은 사람들은 안 맞았으면 살았을 거를 맞아라고 해가지고 지금 맞아가지고 지금 죽은 거 아닙니까? 백신 맞아가지고 싸구려 백신 들고 와가지고. 자, 그리고 보세요. 이거 주요 사망 원인별 사망자 수 2009년부터 2019년 요 빨간색 박스가 이 2019년도 사망자인데 암이 81,203명이 죽었고요. 당뇨가 8,102명, 정신병으로 사망자가 4,672명, 치매로 사망한 사람이 6,744명, 그리고 고혈압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5,631명, 뇌혈관 질환으로 돌아가신 분이 21,586명, 폐렴으로 돌아가신 분이 23,168명. 자, 중요한 게 폐렴이에요, 폐렴. 여러분들 이 폐렴은 이거 사실 이거 전염도 가능하잖아요. 그죠? 예. 네, 전염도 가능하고 사실 이 코로나 환자들이 대부분 이제 폐렴으로 전이돼서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폐렴 걸렸다고 그러면 소위 말하는 과거에 우리 폐병, 폐병이잖아요. 물론 이제 폐병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폐렴으로 해서 돌아가시고 폐렴으로 해서 사람이 고통 겪고 있으면 전부 다 격리해서 오도 가도 못하게 하고 폐렴 환자 발생했다고 그 동네 다 폐쇄해야 됩니까? 더 위험한 거예요. 23,000명, 23,000명. 근데 폐렴은 지금 감염병 예방법에 보면요, 폐렴은 2급 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니 1급 전염병 코로나가 지금 15개월 동안 1,600명 정도가 돌아가셨는데 2급 전염병 폐렴이 23,000명이 죽은 것 같으면 1급 전염병이 아니라는 거지, 코로나는. 그리고 운수사고가 교통사고 아닙니까? 맞아요. 교통사고로 4,221명. 지금 2020년 통계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2019년 사망자 통계만 제가 갖고 왔는데, 추락해가지고 추락사로 돌아가신 분이 2,665명. 아니, 운수사고로 예컨대 교통사고로 4,221명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통을 다 통제해버려야 됩니까? 차 못 돌아다니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루 일주일씩 평균을 내면 어떻게 될까요? 3,650이니까 하루에 10명, 안팎 10명 조금 더 돌아가신다. 그러니까 코로나와 비교해보면 이게 코로나는 15개월 동안 1,500명이에요. 1,600명. 그러니까 작년 한 해만 했을 때는 우리가 1,300명, 1,300명 정도 했어요. 이 운수, 교통사고는 거기에 더블이 더 되는 거예요. 그죠? 3배가 되면 결국 더 위험한 이런 게 돼서 결국 만약에 자기들 질병관리청 얘기에 따르면 그 논리, 문정부의 논리에 따르면 차량 전부 다 통제해야 되는 거예요. 차량, 지하철, 그 다음 버스, 다 통제해야 되는 거야. 차량 다 폐기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 버젓이 지금 차들 우리 다 차 몰고 돌아다니잖아요. 아니 현대차, 기아차 공장을 다 폐쇄시켜야지. 그러면. 공장을 폐쇄시켜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저기 추락사가 2,665명입니다. 아니 산에 올라갔다 떨어져 돌아가시는 분이 2,000명이 넘는데 그러면은 산 입산 금지를 해야 되니까 전국에 산을 다 입산 금지해야지. 그다음 자살.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뭐 1등 하는 것 중에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자살률이 그렇게 높습니다. 자살이 13,799명 돌아가셨네. 자살로. 자살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진짜 생명을 위협하는 거니까.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전부 다 우리가 오도가도 못하고 다 감시를 붙여야 된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자살 방지 위해서 우리가 집에 가만히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다 감시하는 체제에 들어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국민을 이게 사기치고 있는 거 사기치고 있는데 우리 저 뭐 국민의힘이 야당이라고 하는데 왜 야당 의원들은 전부 그 바보 같은 놈 돌대가리들만 앉아 있나요? 알면서도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왜 국민들을 통제하는 재미를 느끼고 있는가요? 이게 바로 전체주의 사회주의 사회로 가게 되는 거고 지난주 조선일보에 그게 나왔던데 대한민국의 현재 상태를 사회주의를 10이라고 한다면 예. 현재 상태가 7 내지 8 정도 된다는 예, 학자의 분석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만큼 통제 사회로 대한민국이 진행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구글 코리아 이 방송 이거 만약에 삭제하면은 우리가 그 집단 소송 들어갈 거니까 우리가 일부러 지금 이거 지금 집단 소송 들어가는 거 우리 체크하려고 지금 모니터링 하고 있으니까 자, 이 방송 저기 삭제하지 마세요. 예, 구글 코리아 사장님 일본인이시죠?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방송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아요. 누가 친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기 구글 코리아 사장 이름이 뭐냐면 우리가 어차피 다음 방송에서 할 건데 사장 이름을 보니까 아니, 사장 이름은 얘기하지 마십시오 아직은. 아 그래? 왜냐면 사장 이름을 보면 우리가 일본 사람이라는 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국민 여러분 이 방송 여러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계속 퍼뜨려 주십시오. 제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갔다 와가지고 그 방송을 한 게 작년 10월 며칠 날 또 삭제를 당하고 경고를 먹었어요. 그때 그 방송이 뭐였냐면은 존스 홉킨스인데 그 의학 박사 우리 전 기업 그 원장님 의학 박사님이 나오셔가지고 강의를 한 게 있습니다. 코로나가 위험한 게 아니고 국민 여러분 겁먹지 마세요. 강의한 거를 그 생중계 그 방송을 했는데 그거를 갖다가 몇 개월 있다가 삭제를 했더라고. 근데 지금 6개월 전에 방송을 또 삭제하고 지금 일주일간 지금 우리 중단시켰고 이해란 TV는 박정희 대통령 관련 방송을 했더만 또 삭제를 했다는 거예요. 경고회가 방송 송출을 중단했고 진자유 TV도 계속 방송 삭제를 하고 지금 제재를 걸고 지금 우파 유튜브 탄압이 장난이 아닙니다. 왜 탄압을 하죠? 제 일본인 사장이 있어서 예. 친일 기업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한국의 언론을 탄압하는구나. 네, 한국의 언론을 탄압하기 위해서 일본인을 구글 코리아 사장에 앉혀서 현재 한국의 언론을 탄압하고 있는 겁니다. 예. 과연 정말 친일 하는 기업이 누군지 여기서 밝혀지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국민 여러분 어쨌든 간에 이 코로나 이거 가짜고 사기입니다. 사기고 가짜인데 어쨌든 간에 이 방송 또 삭제하면 우리 집단 소송 들어가니까 이거 건드리지 마세요. 아니 삭제하든 안 하든 들어가겠습니다. 하여튼 요 방송 여러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여러분 유튜브 채널에 계속 올려놔주시고 계속 퍼뜨려야 됩니다. 우리는 IBM 아닙니까? 맞습니다. IBM이 뭡니까? 이왕 이미 베린 몸. 예, 이왕 베린 몸. 그러나 우리는 이왕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바친 몸. 이왕 바친 몸. 이왕 바친 몸이라 우리가 탄압받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고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복음통일을 위해서 이왕 바친 몸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저는 작년에 유치장에도 30시간 잡혀있다 왔어요. 유치장에도 다녀오셨죠. 별을 다셨죠 벌써. 중국인 사자 명예훼손죄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지금 3월 18일 재판 우리가 그 소송 기록을 보다 보니까 송 대표님의 그 기록에서 중국인이 자기들 딴에는 가족관계 등록부를 또 제출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소송 기록에는 없어요. 근데
직접 불러서 확인해야죠. 그죠. 유전자 검사하고. 다 해봐야죠.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겁먹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나라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신 나라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종북 주사파들은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질 시간이 다 와가고 있습니다. 째깍째깍 지옥행 열차가 출발합니다. 모두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여튼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십니다.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십니다.